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가 지금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을 이제 Y축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f의 x입니다. 자, 적당하게 두 개의 점을 이제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논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이었을 때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b값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f의 b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a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의 기울기는 b-a분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b 마이너스에 어떻게 f의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약간 유식한 설명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델타 x다라고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다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이 각각의 델타 x와 델타 y가 의미하는 것은요, y의 어떻게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x의 변화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녀석의 명칭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용어 자체에 혼선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것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기본적인 틀에서 우선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전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극한을 이제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b-a가 결국에는 그 델타 x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어떻게 요 녀석이 결국에 델타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a에서 b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델타 y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름의 지금 보는 바지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b라고 하는 녀석은요, 사실상 결국에는 어떻게 a라고 하는 점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한 것이 결국에 b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a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델타 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기만 하면 델타 x분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a 플러스 어떻게 델타 x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시 마이너스의 f의 a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델타 x에다가 각각 빨강색으로 한번 쳐 보시고요.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하고서 이제 함수의 극한과 서로 결합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고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b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로 접근을 시킵니다. a로 접근을 시킵니다. 그러면 a에 접근을 한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만일에 지금 이 b라고 하는 점이 지금 a라고 하는 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그때 어떻게 b라고 하는 녀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녀석도 똑같이 변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b가 a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0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말은 즉슨 0의 값이 아니라 0에 어떻게 수렴하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만큼 작은 값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만일에 b의 값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한 요 정도까지 접근을 해 나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서부터의 평균 변화율을 또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그때의 기울기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과 엇비슷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녀석을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리미트 델타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0으로 어떻게 접근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델타 x분의 그리고 f의 a 플러스의 어떻게 델타 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의 f의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극한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델타 x가 어떻게 0으로 수렴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 f'의 a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얘가 의미하는 것은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x equal a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변화율과 이 녀석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아까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에 어떻게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역시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극한이에요. 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극한의 특수한 형태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때의 기울기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았을 때 분명히 어떻게? 그 값이 서로 같았을 때에만 어떻게 수렴을 한다라는 명확한 판단을 설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절대값이래. 델타 x라고 한 녀석이 0으로 가는데 지금 어떻게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여기에서 만일에 b라고 한 점을 여기로 이렇게 해서 잡아버리면 이 b가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지금 f'의 a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요 미분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미분계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아,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함수 y equal f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주제는 뭐냐면요. 미분계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연속성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별 표시는 총 7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오늘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봐봐. 자,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다라고 지금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 자, 이쪽으로 가볼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a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a다라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곳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크게 하나 쳐주시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 녀석이 X축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축입니다.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A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X라고 하는 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다라고 이렇게 해서 쳐버리면 결국엔 이 X를 어떻게 A로 접근을 시킨다라는 뜻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 자체가 A에 접근을 해 나간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X-A분의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녀석의 점을 이은 어떻게 요 녀석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f의 x-에 어떻게 f의 a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리미트, 결국에는 x가 어떻게 a로 갑니다라고 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선생님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미분계수를 정의를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얘도 하나 외워주시고 얘도 하나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각각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a예요.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x-a분의 fx-f의 a가 항상 f'의 a라고 하는 미분계수로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다만 여기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다라고 우선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자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본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미분계수를 의미하는데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상수를 의미해. 얘는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떠한 특정 상수를 어떻게 수렴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요. x가 a로 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모도 어떻게? 0으로 가. 그러면 극한이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분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었지? 0으로 간다라고 배웠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결국엔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f의 x 마이너스 f의 a 얘가 어떻게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f의 x 마이너스 f의 a입니다. 자, 얘가 0으로 수렴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을 이제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f의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어떻게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f의 a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0의 수렴을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이 f의 a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a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그냥 상수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f의 x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은 그냥 f의 a라고 하는 값에 수렴을 해 나간다는 소리니까 결국 그 녀석을 어떻게 우변으로 보내게 되면 f의 a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유도를 한 거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은 연속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연속 가능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방금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한다면 연속도 하겠구나라고 바로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역과정은 어떻게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연속이라고 해서 어떻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미분이 가능하게 되면요. 연속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 한번 같이 보면요. y =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돼 있어요. 자, 미분 가능할 때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x값에 미분계수 f'의 x에 대응시키는 그때의 함수를 fx의 도함수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f의 x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분을 했을 때의 기호가 지금처럼 프라임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요. 한 번 미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녀석 이퀄 예를 들어서 y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얘는 그냥 함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을 우리가 f'의 x = y라고 했으므로 fx의 입장에서는 도함수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가 의미하는 것은요, 유도를 한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 지금과 같이 어떻게 y = f'의 x다라고 했을 때 아, 이 녀석이 결국에 도함수를 의미하는구나, 즉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왼쪽 편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리미트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0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델타 x분의 f의 아까는요, a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x 플러스의 델타 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어떻게 f의 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도함수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정의에 해당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얘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이때 아까 A라고 한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변화율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든 어떻게 그냥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 자체도 마찬가지로 F'에 아까는 A라고 했지만 이제는 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자, 문제집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때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을 H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H, 얘도 마찬가지로 H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의미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도함수의 정의를 지금 방금 공부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f'의 x를 y', 그 다음에 dx분의 dy라고 읽고요. 지금 dx분의 d에 f의 x라고 했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그냥 네모칸 표시를 해주시고 의미 이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f'의 x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라고 한다면 이 y를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얘를 어떻게 그냥 y'이다라고 읽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다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쓸게요. 예를 들어서 y = f의 x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를 미분한다는 소리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프라임을 어떻게 단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프라임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프라임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dx분의 dy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x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미분을 한다라는 건데 미분을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좀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x에 대한 미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x에 대한 미분. 그래서 미분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미분 변수.
자,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을 해석을 할 때요. 자, 보세요. y를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지금 보는 바같이 이 녀석과 똑같은 게 뭐라고? dx분의 d에 아까 y가 뭐라고 했어요? fx라고 했었으니까 결국에 여기에다가 f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 그리고 특히라고 되어 있어서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별표시 총 5개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그 위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 수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냥 설명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fx 플러스 gx를 전체 미분을 하게 되면 각각의 미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hx다라고 하는 녀석을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 다시 더하기 g의 x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의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h에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h에 어떻게?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아니지. 미쳤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 h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플러스에 어떻게 델타 x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의 h에 x다라고 쓴 다음 그 밑에다가 어떻게 델타 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리미트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0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H'에 어떻게 X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제부터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H의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에서 HX라고 하는 녀석을 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을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H 이렇게 쓸게. F에 A 플러스의 어떻게 델타 X 더하기 어떻게 G에다가 미쳤어. 이거 잘못 썼지? X 플러스 델타 X. 자, 이렇게 쓸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에다가 F의 X 다시 플러스 G의 X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H의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에서 HX라고 하는 녀석을 FX 더하기 GX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HX 대신에 FX 더하기 GX를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델타 X로 나누자라는 뜻이에요.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F의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X라고 했으니까 F의 X 플러스 델타 X 다시 마이너스의 F의 X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결합을 할 거고요. 다시 여기에서 플러스에다가 G에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 X 플러스의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GX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을 델타 X로 나누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델타 X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X 그리고 어떻게?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봐봐. 쓰지 마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리미트 델타 X가 요 녀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F'의 X를 의미할 것이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은 G의 프라임의 X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중간에 플러스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로 1번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가로 1의 논리에 의해서 가로 2도 어떻게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의.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fx입니다. 곱하기 g의 x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자,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hx다라고 약속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0으로 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f의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f의 x 곱하기 g의 x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은 분자를 먼저 썼는데요. 이걸 먼저 변형을 하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봅시다. f의 x 플러스 델타 x에다가요. 마이너스 f의 x다라고 먼저 쓸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g의 x 플러스 델타 x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이미 나와요. 그런데 없었던 게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 마이너스의 fx 곱하기 g의 x 플러스 델타 x는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결국에 얘는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로 다시 바꿔주셔서 지금처럼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잘 봐라. 자, 이쪽으로 가봐. 그런데 결국에 남은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의 fx 곱하기 gx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의 f의 x 곱하기 g의 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fx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묶어주게 되면 f의 x에다가 곱하기 g에다가 다시 어떻게 x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g의 x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녀석을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델타 x야.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가 우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g에다가 어떻게 x 플러스 델타 x가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여기에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를 묶였으니까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플러스에다가 f의 x고요. 곱하기 델타 x분의 g의 어떻게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의 x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극한 처리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요. 여기다가도 할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극한의 변수에서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 뿐이니까 델타 x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합되면 뭐가 되는 거야? f'의 x가 되는 거야. 이 녀석과 요 녀석이 결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g'의 x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봅시다. fx 곱하기 gx야. 자, 그냥 선생님만 봐봐. fx 미분하고 gx 그대로야. 플러스 fx는 미분을 했으니까 fx는 다시 그대로. 그리고 안에 썼던 미분 g'의 x를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꼭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특히라고 했는데 이 C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상수를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그 상수를 그냥 앞에다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미분계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분계수는 결국에는 극한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데 그 극한에서 매우 특수하게 어떻게 기울기로 명명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F'의 A 또는 F'의 X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요. 델타 X F의 X 플러스 델타 X입니다. 마이너스 F의 X입니다. 이 녀석을 F'의 X라고 정의를 한대요. 자, 여기까지 쓰셨으면, 자, 이쪽으로 가서 델타 X라고 하는 녀석과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각각 세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세모 표시를 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때의 형태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서로 형태가 같아야 돼요. 앞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서로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게 되고 얘도 0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0분의 뭐가 된다는 거야? F의 X 플러스 0의 마이너스의 F의 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이 녀석의 형태와 이 녀석의 형태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둘 다 0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봐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 2 곱하기 델타 X라고 되어 있고 F의 X 플러스 델타 X야. 마이너스의 어떻게 F의 X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의 형태와 요 녀석의 형태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에다가 델타 X분의 F의 어떻게 X 플러스 델타 X가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F의 X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요 녀석은 F'의 X가 된다는 소리니까 2분의 1의 F'의 X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번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 봐봐. 이거를 지우고 2 곱하기 여기에다가 델타 X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냐면 이 녀석 자체를 분리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없었던 2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앞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치 F'의 X의 의미를 가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2 곱하기 F'의 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F'의 1은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의 1이 3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Y 콜 fx가 있는데요. x 콜 1에서의 기울기가 결국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는데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시다.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의, 자, 봐라. 1 플러스 h. 야, 이거만 봐봐. 자, 봐봐.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의 f의 1이다라고 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없었던 마이너스 f의 1이 생겼으니까 플러스의 f의 1이라고 해주시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의 어떻게? f의 1 마이너스 h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h분의 f에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그리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그냥 보내주시고요. h분의 f의 1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의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라고 해주시면 되죠?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얘는 뭐야? f'의
1이야. 됐니? 됐니? 자, 이쪽으로 가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 녀석은 뭐니?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의미를 끌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주셔야 돼? 여기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 왜? 이 마이너스 h와 이 마이너스 h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지 얘는 그냥 플러스로 어떻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에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f'의 얘도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이쪽에 있는 것만 서로 같으면 되나요? 네, 같으면 돼요. 이 녀석도 0으로 가면 되고 이 녀석도 0으로 가면 되는데 서로 형태만 같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여기에서 기하학적인 너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우선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킨 것은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3 더하기 3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봅시다. 얘는요, 자, 이거 봐라.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봐.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봐.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다. 자, 봅시다.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셨으면 지금 보는 바같이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 밑에다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연속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내용 설명을 더 하고서 이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fx가 x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라. 자, 이거 봐봐. fx가 x의 n 거듭제곱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냥 차라리.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의 어떻게? x 플러스 어떻게? h 마이너스의 f의 어떻게? x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지금 보는 바지 fx 자체를 x의 n거듭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h분의 x 플러스 h의 어떻게 n거듭제곱 마이너스 x의 n거듭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h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x의 n거듭제곱을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우죠? 이 내용을요. 자, 가볼까요? 어떻게 되죠? 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x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플러스 h에 n-1 거듭제곱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x 플러스 h에 n-2 거듭제곱에 다시 x 그래서 쭉 가가지고 어떻게 끝나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에 n-1 거듭제곱으로 끝난다라고 배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 안 돼요. 자, 이거 봐봐. x의 n 거듭제곱 x의 n 거듭제곱에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까?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가볼게. a 값 집어넣으면 0이 되어버리니까 1 조립제법 쓸게요. 자, 하나 둘 쭉 가서 마이너스의 a의 n 거듭제곱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a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1은 1을 그대로 내려보낼 것이고 그리고 a를 서로 곱을 되니까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서로 더하게 되니까 여기가 a가 돼요. 다시 a를 곱을 하게 되면 여기에 a의 제곱이고 0이니까 서로 더하게 되면 어떻게? a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자, 갑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언젠가는 a의 n거듭제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서로 더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빵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a의 n-1 거듭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야지 어떻게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곱하게 되면 a의 n거듭제곱이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a라고 하는 인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 녀석 x의 몇 거듭제곱이야? n-1 거듭제곱의 개수야.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a 곱하기 x의 n-2 거듭제곱이죠. 차수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상수가 a의 n-1 거듭제곱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여기서 x 대신에 x 플러스 h, a 대신에 무엇을 x를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여기에서 요 녀석을 빼게 되니까 이거 어려워. 유도하는 거 어려워. 어려워하는 친구는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봐봐. 얘랑 얘가 없어져. 됐어? h가 0으로 간대. 0으로 간대. 얘 뭐가 되니? h가 0으로 간대. 얘 뭐가 되니? x의 n-1 거듭제곱이야. h가 0으로 간대. x의 n-2 거듭제곱에 곱하기 x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의 n-1 거듭제곱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찌되었든 간에 h가 0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x의 n-1 거듭제곱이 되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몇 개야? n개야. n개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x의 n-1 거듭제곱의 개수가 전체 n개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n 곱하기 x의 n-1이야. 선생님, h는 어떻게 됐습니까? h분의 h니까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약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h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 이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게 되고요. 지금 어떻게 된다? x의 n-1이라고 하는 차수, 즉 차수가 한 차수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봅시다. x의 21 거듭제곱이야. 이 녀석을 미분을 하래. 21 곱하기 x의 20 거듭제곱. 이렇게 돼. 계산은 상당히 감을 잡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얘를 실제로 증명을 하라고 하게 되면 약간 증명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자, 가봅시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잘 봐봐. x = 1에서 연속이래. x = 1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인데, 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결국엔 1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첫 번째, 이 녀석을 기억이라고 할게. x = 1에서의 연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각각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1 플러스 a가 결국엔 어떻게 3 플러스 b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니은입니다. x =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자, 이거 봐라. 미분이 아까 뭐라고 했었지? 극한이라고 했었지?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지? 극한이 존재하려면 그렇지,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을 미분할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2x가 되지. x의 제곱 미분하면. 아까 fx 더하기 gx라고 했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각각의 미분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덧셈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하게 되니까 x의 제곱은 2x, ax는 뭐가 될까? a가 되겠지. A, 선생님 왜요? 야, ax에서 x를 미분해봐. 뭐가 되지? 1이 앞으로 나가. x의 1-1이 돼.
그러니까 x의 0거듭 제곱이 되니까 1이야. 그래서 어떻게 a만 남아. 얘는 어떻게 될까? b를 미분하면 뭐가 돼? 왜 0이야? 왜 0이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렇지. 무슨 뜻이냐면 x의 0거듭 제곱이라고 하게 된다면 3에다가 아니 b에다가 x의 0이라고 한다면 0이 앞으로 툭 튀어나올 거 아니니? 그럼 어차피 그냥 0이야. 그러니까 b는 어떻게? 없어져.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상수함수야. 상수함수가 있어. y equal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아니, y equal b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 녀석 기울기 뭐야? 이거 기울기 뭐라고 해? 0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0인 거야. 상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해서 너희가 의미 추론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엔 얘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즉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에서 잡든 간에 이 상수함수는 그냥 기울기가 0이야. 그래서 0인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의 값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2에다가 플러스 a가 결국에는 3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이쪽으로 가보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리미트. 아까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생각나시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 x가 자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1이야. 여기까지 납득됐니? 자, 그 다음에 x-1분의 f의 x 마이너스의 어떻게? f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얘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x가 1의 우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는 소리고 1의 자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해 나간다는 소리니까 이 녀석을 미분하고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1보다 작은 쪽에서의 어떻게? 미분계수와 1보다 큰 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1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이 3을 뭐라고 하냐면 우미분계수라고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지.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우미분계수.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좌미분계수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좌미분계수. 어려울 거 없어요. 용어가 약간 달라졌지만 극한의 입장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함수에서는 미분계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 너희들이 가장 쉬워하는 y 이퀄 절대값 x. 얘는 어떻게 돼요? 꺾이는 점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보는 바처럼 어디서 꺾여요? 0에서요. 야, 생각해보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는 함수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니? 불가해. 왜 불가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그렇지.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니까 좌미분계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플러스 1이 되므로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좌우미분계수가 서로 달라.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보시면요. 자, 얘입니다. 이 접선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접선.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자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의 접점이 A, F의 A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선상에서
y 이퀄 어떻게?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f에 a를 지나니까 x-a다라고 쓸 수가 있으며 다시 플러스에 어떻게 f의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역시나 어떻게 이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거야. 아까 했었던 것처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f'의 a를 의미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즉 x 이퀄 a에서의 어떻게? 기울기를 의미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접선의 기울기 이 세 가지가 같은 어떻게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쪽 파트에서는 자, 가봅시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걸 배우냐면요. x1과 x2가 있습니다. 임의의 x1과 x2가 있어요. 그런데 x1이 x2보다 작대요. 그랬을 때 f의 x1, f의 x2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크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다시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1이 f의 x2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감소함수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분계수를 통해서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도함수와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점에서의 어떻게?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 증가함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즉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이때는요 f'의 x가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기울기가 음수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녀석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f의 어떻게 x'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양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f'의 x가 어떻게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x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y 이퀄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매우 독특한 폼을 쓴 함수인데요.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대칭의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감소를 하는 부분과 증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두는 뭐냐면 어디까지 감소를 하고 어디서부터 증가를 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감소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여기까지 일어나. 여기까지 감소야.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이 감소가 여기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증가는 얘를 제외를 하고 그 이후부터 증가를 하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도 이퀄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이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무슨 뜻이냐면 감소가 여기까지 일어나.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의 기울기, 이때의 꼭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분명히 어떻게 0이야. 그러니까 이때의 어떻게 기울기 0이 되는 이 부분을 증가 영역으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감소 영역으로 넣어야 될지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둘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임의의 점을 끌어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실수를 이끌어내는 게 너무 다양하고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f'의 x를 통해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미분을 했다? 그랬는데 2의 x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이 fx라고 한다면 얘는 도함수로서 f'의 x가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f'의 x라고 하는 녀석에서 양과 음이라고 하는 부호가 결국에는 증가와 감소를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2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얘가 2의 x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고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f'의 x가 0보다 큰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여기서는 어떻게 증가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음수에 해당이 되니까 f'의 x가 지금 어떻게 0보다 작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녀석 0이 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생각해도 된다는 뜻에 해당이 돼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죠? f'의 x를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f'의 x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f'의 x의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그 개형을 그린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함수에서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식의 짜임으로 나타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못 그리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증가와 감소를 명확하게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f'의 x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극대 극소. 원래 이쪽 파트에서 평균값 정리와 그 다음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외를 시켰고 거기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같이 가볼게요. 우선요. fx가 f의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의 x가 f의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 equal a가 a를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x equal a를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equal a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x equal a에서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사실 사이시옷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자기 헷갈려서요. 사이시옷을 넣었는데 예, 아무튼 간에 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아, 저기 있구나.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잘 봐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보면서 헷갈려 할까 봐 예, 한번 가볼게. 자, 봐봐. 그냥 편하게 듣고 자주 반복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잘 봐. f의 a가 의미하는 것은 함수값이야. 즉 상수야. 그러면 어떤 y equal fx가 있는데 어떤 특정 상수값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선은 y equal f의 a라고 하는 직선의 함수를 먼저 그려놓으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돼? fx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 상수 함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때 이 점을 만일에 x equal a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함수값이든 간에 이 f의 a라고 한 녀석을 벗어나질 않아. 가장 큰 값이 f의 a야. 그러니까 f의 a가 극대 값이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이쪽으로 가봐. 얘를 설명해 볼게. 이번에는 얘가 y equal f의 a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한번 해볼게. 상수 함수야.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게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돼? x equal a가 된다는 뜻이야. f의 a라고 하는 이 함수값보다 나머지 그래프가 다 크니까 결국엔 어떻게 얘가 가장 작은 값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극소값이야. 얘가 f의 a가 극소값이야. 됐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뭐죠? f'의 x라고 하는 미분계수나 도함수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우선은 극대와 극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자, x equal a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만 지금 함수값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극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얘가 가장 큰 값이라니까. 그래서 얘야. 이해됐어요? 얘는 극대라고 하는 거야. 극대 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교육과정 선상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제외가 됐는데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나 킬러나 아니면 내신 킬러에서 예전 선생님들께서 이걸 언급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리고 책에 따라서 지금 여기 올림포스에서도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야. 극대와 극소는 미분이 불가하더라도 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흘려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 2에서 언급을 하는 함수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항함수. 얘들아, 이거 봐봐. 다항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의 x의 제곱이라든가 플러스 어떻게 뭐 3의 x 플러스 뭐 2 이런 2차 함수. 다항함수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고1 때 배우는 과정이죠. 얘 미분 가능한 함수니? 왜? 왜? 얘 연속이니? 그거부터 따져보자. 저번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얘 연속함수니? 연속함수야. 왜 연속함수야? 왜 연속함수야? 알았어. 왜 연속함수야? 왜 연속이야? 자, 봐봐. 2의 x라고 했을 때 y equal x 연속함수 맞죠? y equal x 연속함수 맞죠? y equal 2 연속함수 맞죠? 연속의 기본 성질상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얘는 연속함수야. 즉 2의 x의 제곱 자체가 연속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끼리 더했을 때도 연속이야. 그러므로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fx랑 gx가 서로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때 그때 뭐가 있었죠? fx와 그 다음에 gx를 서로 더했을 때 미분을 해도 각각의 미분이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미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서 조건만 있으면 결국엔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자. y equal 2야. y equal 2. 얘 미분 가능한 함수 맞나요? 맞죠? 쭉 이어져 있고 기울기가 동일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y equal x. y equal x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라고 하는 기울기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미분해도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서로 곱했을 때도 미분 가능한 함수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다 더했을 때도 미분 가능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이제 머리에 넣는다.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한 함수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갑시다. 그러면 다항함수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가볼게요.
이때 극대라고 하는 녀석이 얘인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번 긋고 이렇게 한번 긋고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따로 그냥 그려드릴게요. 자, 봐봐. 마지막이다. 잘 봐라.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것을요, 조금 더 이쁘게 그냥 포장을 한번 해보자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x = a라고 합시다. 얘를요. 다항 함수에서 이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꼭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극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야. 왜 얘가 극대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했었던 그 언급을 그대로 가자면 이 함수의 값이 나머지 함수 값보다 크기 때문에 극대야, 우선은. 그런데 다항 함수에서 보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지금처럼 기울기가 양수이고 이 녀석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는 지금 뭐가 된다? 지금 기울기가 0이야. 맞아? 그럼 봐봐. 극대라고 했을 때 다항 함수에서는 f'의 x가 0보다 크다가 f'의 x가 0보다 작게 되는 그때의 순간이 결국엔 극대점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납득됐어요? 두 번째. 그럼 반대의 결과. 이런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x = a라고 한번 해볼게요. x = b라고 할까? b.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그냥 0이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기울기 음수, 이 녀석의 기울기 양수, 그러면 f'의 x가 여기에서는 0보다 작을 것이고 여기서는 f'의 x가 0보다 크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극대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함수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때의 점이 결국에는 극대점이에요. 두 번째, 극소라고 해요. 극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기울기가 어떻게? 0보다 작다가, 즉 감소를 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때의 순간을 어떻게? 극소점이라고 해요. 자, 어차피 언급 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만 봐. 뒤에 문제 다 안 풀어도 상관없어. 다항 함수에서 그러면 극대점과 극소점에서의 공통점이 뭐야? 다항 함수에서 지금 방금 말을 한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 공통점이 뭐지? 극대점과 극소점은 어떻게 일어나? f'의 x를 했을 때 빵이 돼. 0이 돼. 이해돼? 그러면 잘 봐. 극대점을 찾아주세요. 극소점을 찾아주세요. 극대값을 찾아주세요. 극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선 어떻게 한다? 미분을 하고 0이라고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항상 어떻게? 극대 또는 극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가 일어나야 되고 감소를 하다가 증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야? 역시나 f'의 x의 부호조사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다시. 극대점과 극소점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f'의 x를 먼저 구하고 equal 0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 equal 0을 만족시키는 그 점에서 어떻게? 증가해서 감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보장 자체가 있어야 된다.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 보장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됐니? 자, 예를 들어 볼게. x의 제곱이야. 얘 미분할게. 그러면 y'이라고 하는 것은 2의 x야. 됐니? equal 0이라고 하자. 그러면 2x equal 0이니까 x는 0이야. 그러면 x equal 0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심증은 가. 하지만 확답을 할 수는 없어. 그러면 확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 조사를 해야 돼. 자, 갑시다. EX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축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콜 0을 만족시키는 이 녀석이 결국엔 0에 해당이 될 것이고
0보다 왼쪽에서는 음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때 EX의 값이 음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니까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한다는 거지. 감소를 하다가 자 여기다 쓸게. 얘 감소 증가 외우지 마 보면서 해.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니까 결국에 x = 0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극소점이 된다라는 소리야. 맞아? 그러면 극소 값을 구하래. 그러면 뭐야? 여기서 말하는 값이 의미하는 것은 함수 값을 의미하니까 x =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y = x의 제곱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0이니까 극소점은 0이고요. 극소값도 0입니다. 라고 언급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죠? 좀 부탁드릴 테니까 오늘 가셔서 이쪽 파트는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미분계수, 도함수의 정의 이제 얼추 감으로라도 이해를 얼추 하셨으면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넘어갈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을 했었던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대박 아니냐? 3번 만에 이제 수투를 다 끝내게 생겼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적분을 합니다. 적분. 나에 대한 편견을 버려. 난 기초 수업도 진짜 짱으로 잘해. 미안해. 이렇게 하질 않으면 이제는 여기서 내가 잠깐 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야, 너가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또는 나를 약간 폄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야. 누군가한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힘들고 내가 지금 이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영우야, 너는 분명히 멋진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점 A가 0,-2고요. 곡선 y =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근 접선이 점 2,k를 지날 때, 자, 접선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갑시다. 급하게 가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이거 봐라. 자, 접선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지? 어? 자, 이거 봐. 어떤 접선이야? 이 접점이 어디야? 얘지? 그러면 0,-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자, 가보자. y = m에, 자, 접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완성하는 거야. 0,-2를 지나니까 x-0 -2다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쓸 수 있어? 납득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데 0,-2에서의 순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 개수에 해당이 되니까 x = 0에서의 미분 개수 f'의 0이야. 얘를 어떻게 구할까? 한번 해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야. 얘 미분 한번 해볼게. 얘 어떻게 되지? 얘는 3의 x의 제곱이래. 맞아? 마이너스 그대로 갈 거고요. x를 미분하면 1이야. 됐니? 그럼 왜요? 미안해요. 그었다고 하네요. 그었다고 하면은 어려워지는데. 자, 봅시다. 민망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자, 가봅시다. 자, 실수했어요. 자, 이거 봐봐. 그렇지. 0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지. 자, 이거 봐봐. 이 근에다가 그러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칠게요. 네, 죄송해요. 그러면 이거
설명할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자, 이거 봐봐.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처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0,-2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0,-2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때의 접점을 t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x equal t.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녀석을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요. t, 뭐가 되죠?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자, 봐라.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서 y equal 기울기는 뭔지를 몰라. m이야. 됐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다시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야. 여기까지 이해돼? 문제가 좀 갑자기 어려워졌어. 잘 들어봐. 그러면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를 지나니까 지금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어 쓸 수 있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f'의 t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f'의 t. 야, 그러면 한번 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3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t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3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결국엔 f'의 t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천천히 갈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y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우선요. 이 문제의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접점 가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접점 가정. 접점 가정.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풀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예, 우선 제가 문제 셀렉을 잘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우선 설명할 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봅시다. 근데 잘 봐라. 0,-2에서 그었어.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0,-2를 지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x에다가는 0을 집어넣을 것이고 y에다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퀄 3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t가 된단다. 플러스 t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가 이렇게 올 거야. 자, 이 녀석을 전개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의 t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t가 될 거고요. 플러스 t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요. 우변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고요. 이퀄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리 끝까지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다가 t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얘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국엔 뭐가 돼?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없어지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야, 이때 t의 값은 뭐가 돼? 네? 네? 뭐가요? 마이너스 2 t의 세제곱. 아, 플러스 2예요? 미안.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면 t의 값은 뭐가 돼요? t의 값은 뭐가 돼? 1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t는 1이야. 됐니?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0,-2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t의 값이 하나만 결정이 됐어. 그러면 접선을 총 몇 개를 그을 수 있다는 뜻이야? 하나만 그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접점은 뭐가 되는 거야? t equal 1, 즉 x equal 1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에다가 각각 1의 값을 집어넣어 볼게. 자, 봅시다. y는 1을 집어넣게 되면 2에다가 다시 x-1이 이렇게 올 거고요.
다시 플러스에 1 집어넣으니까 0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옵니다. 접선의 방정식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2, k를 또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2, y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k. 그래서 k 값을 구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게 많이 어려운데 이거에다가 그냥 별표시 총 5개를 해놔. 기초 수업 치고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서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제가 장을 질게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필요한 질문 있으면 또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진행을 할게요.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다라고 했는데요. x 이퀄 1과 x 이퀄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시다. x 이퀄 1과 x 이퀄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요.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x 이퀄 1과 x 이퀄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미분을 했을 때 f'의 x에다가 x자리에다가 1 또는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오해를 할까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f'의 1이 0이고 f'의 3이 0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x 이퀄 1과 x 이퀄 3이 극값을 갖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극값을 갖는다라고 명확하게 어떻게 조건을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할 이유가 없어.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야, 이 녀석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f'의 x는 어떻게 되죠? 3의 x의 제곱이야. 다시 플러스 a의 x의 제곱은 뭐가 돼? 2의 a의 x가 돼. a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bx를 미분하면 뭐가 돼? b가 돼. 1의 값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에다가 플러스 2의 a에다가 플러스 b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9, 3, 27이니까 27에다가 플러스 6의 a에다가 플러스 b예요. 이 녀석이 0이야. 이 두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 연립을 하면 돼.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알았죠?